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밤 9시입니다. 투자자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목요일의 시장도 이렇게 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처럼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도 역시 불안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결국 우리를 꽉 잡아줄 수 있는 건 확실한 매매 기법이다라는 생각 역시 드는 것 같습니다. 주식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클래스를 업 시켜드릴 수 있는 아주 또 오늘 저희 방송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매매 기법과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할 분 모셔보려고 해요. 너무나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재선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또 10배 수익 내는 10배거 포트폴리오 만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켓위너 1부에서 함께하다 주식 클래스에서 오늘 또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네. 또 첫 방송이잖아요. 네.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네, 마켓이너 1부에 이어서 이제 주식 클래스까지도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무한한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주식 클래스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뭐 10배거 계속 말로만 말씀드렸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고 마켓이너 1부에서도 그동안 증명해드렸던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들, 그리고 이제 주식 클래스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을 트렌드로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은 지금 트렌드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모두 강의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많은 노하우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보니까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예, 또 새로운 괜찮은가요? 예,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안경과 멋있는 모습으로 오늘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멋있는 전략까지 세워준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죠. 첫 번째 코너입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로 출발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시장이 또 한번 쿵 흔들리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새벽에 이제 미국 FOM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지럽게 흘러가는 이 시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사실 미증시부터 시작해서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개장 전부터 불안해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속적인 음봉을 해서 살살살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오늘 새벽에 다 내주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래도 기존보다 급락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하락으로 추세를 아예 깨고 내려갔느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미증시를 보실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이렇게 기존부터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꺾이고 있었는데 나스닥은 좀 다른 모습이었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도 계속 사상 최고치 도전하고 돌파하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저렇게 올라갔으면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나스닥 쪽으로 교체해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이렇게 돌파해서 가다가 이제 한번 쉴 때가 됐다라는 거. 제가 사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여러분들 이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장중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는 조금 먼저 쉬기 시작했으니까 억울하겠죠. 그런데 나스닥은 이미 2만 포인트를 도전하고 있는 구간이고 단위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한 번 정도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더 가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봐 새벽 4시에 우리나라 시각이죠. 새벽 4시에 이제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되고 FOM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페드에서 이제 성명서를 내놓습니다. 성명서까지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두 개를 비교해드렸죠. 9월에 나온 점도표 그리고 12월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9월에는 약간 더 아래쪽에 포진돼 있고 골고루 포진돼 있는데 반해 자 12월에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12월에는 내년까지 보니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4% 전후로 해가지고 뭉쳐 있습니다. 기존에는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말이죠. 간단한 겁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달 초에도 연설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유를 잘 보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금리를 이렇게 정책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돌리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했느냐.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매 판매도 그렇고 소비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치는 저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소비가.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아예 무너져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예상치만큼 바닥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게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게 최근에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랑 소비가 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좋진 않지만 바닥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좀 해도 되겠다.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자세히 들어가서 수치를 살펴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년에는 그럭저럭 현재 유지하면서 좀 버틸만하다 정도인데 내후년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한 3회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회 정도로 이렇게 좀 더 매파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발표가 되자마자 새벽 4시부터 해서 미증시가 약간 플러스권 강보합권 쪽에서 있다가 아래로 쑥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당분간.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유럽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조금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트럼프가 1기 때만큼 강성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유럽에다가 그렇게까지 뭐 큰 피해를 입히려고 노력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이제 돈을 금리를 인하하고 풀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요즘에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강하게 올라간 또 다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너지 쪽으로 해서 세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할 때 에너지 부분이 계속 나오죠. 이 부분이 한번 치솟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독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럽을 거의 먹여 살리다는 소년 가장 같은 나라인데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독일은 탈원전 국가예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메꿔 나가겠다라고 해서 노드스트림을 1 넘어서 2까지 해서 독일로 바로 뭐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까지 보였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가스관을 다 막았습니다. 스스로 막았습니다. 러시아에다가 자금줄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막았습니다. 유럽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경제가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조금 안정될 때도 유럽은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에너지 말고 우리 식량 부분이 있죠. 식량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여러분들 고기 가격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전쟁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어렵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나마 생산한 이런 식량을 수출을 못하게 또 러시아가 통제하고 하는 경우가 중간중간에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잡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배경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종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이미 재건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참하실 분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3월까지 제출하시오라고 이미 EU에서 발표를 했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끝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부분이나 곡물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된다. 에너지는 좀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고요. 곡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전쟁을 계속 치렀으니까 회복되는 기간이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한 2, 3년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점도표는 지금 9월하고 12월이 바뀌었듯이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6월, 9월, 12월에 또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의견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연준위원들도 사람이고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현상까지만 보면은 내년에 2회 인하 정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곧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려감이 컸는데 사실 중국은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펼치겠다라고 해서 이미 10월에도 한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재정 정책까지도 다 건드려가면서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방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기존부터 이제 히토류 무기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법안을 이미 다 마련을 해놔가지고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에 들어가는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한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3,300 이탈 안 하고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3,600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중국 경기는 가장 부양책에 힘입어서 확신을 갖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3월 되면은 이제 양회가 나오는데 연초 되면 또 중국에서는 또 개별적으로 또 부양책을 이쪽은 딱히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런 정책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도 돌발스럽게 정책을 내놓기도 하죠. 주말에도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국은 대비를 계속하고 정책을 내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간 보이시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 있고 워낙 금리를 바닥권까지 내려놨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죠. 야, 글로벌 사회는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너네는 왜 올릴 때 같이 동참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올린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꾸로 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류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미국 FOMC 발표되자마자 바로 금리 동결해버렸습니다. 금리 안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본도 열심히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폭은 그래도 다 회복해서 기존 주가 정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뭐 언제 뭐 10년을 잃어버렸네, 20년을 잃어버렸는데 다 돌파해서 밸류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일본을 불허한 나머지 우리나라도 밸류업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주들이 꺾이고 이제 주도주들 다 꺾여 내려가면서 좀 쉬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억울하긴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 펼치고 내려왔다가 그래도 기존 주가로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회복은커녕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갑할 만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2,500포인트를 넘어갈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2,500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은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를 조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위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힘들다 이럴 거고요. 코스피는 움직이려면은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들어올려 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450원 넘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코스피 쪽보다는 저는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제가 한 달 더 전부터 투매가 한번 발생해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매가 발생할 타이밍에 투매가 안 나오면은 L자형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지수 묶어두고 계속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투매를 만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말씀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밀렸는데 투매가 발생하는 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투매가 발생하는 날 크게 밀리지도 않고 양봉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느냐. 682타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날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죠. 좋은 소식은 맞죠.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자형으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투매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내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투매가 왜 나오느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신용 물량이나 레버리지 물량이 있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수익 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매수를 300만 원치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조금 올라가서 20% 수익 보는 순간에 저는 60% 수익을 보겠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 봤다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악성 물량들을 털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시종장고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털어내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매번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있을 때마다 매번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코스닥이 발놀림이 지금 가벼워졌어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거기다 또 우리 1월 효과라는 증시 용어가 있죠. 증시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매년 얘기 나오죠. 우리가 썸머랠리, 산타랠리 얘기하는 것처럼 1월 효과는 정말로 매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효과가 왜 나오느냐? 1월에 행사들이 많아요. 행사들이.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우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 발표를 해요. 연말부터 1월까지. 방향성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만 그렇습니까? 국가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뭐 올해는 이 10가지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 나온 거 뭐예요? 추경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쪽에 좀 더 훈풍이 불고 빠르게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안 올라간다고 계속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 금리 인하된다고 성장주에 대한 걱정하기보다 성장주 중에서도 그럼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거나 계약 규모가 크게 나오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로 도대 흐름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두려워하기보다는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고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혹은 눌림목이 나와 있고 이런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조정을 한번 주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싸게 저점 매수를 해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희망차고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에 좀 억울했던 것들 다 해소해서 2025년에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게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스탠스를 맞춰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트렌드를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는 시장 오늘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 알려드렸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 모든 트렌드 다 가져가서 2025년에 여러분들 계좌 끝까지 최대한 수익 올려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12월도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산타랠리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왔다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시장 알아야 본다 코너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장중에 함께하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같이 산타랠리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파트너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보는 시각부터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파트너님이 전달해주고 계세요. 이 내용들 다 체크해보시고 장중에 파트너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준비해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기 한번 찍어서 이렇게 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초 후에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바로 입장해 주시면 안에 내용들 무료로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시면 또 오늘 저희가 파트너님의 그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강의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전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 특집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이 1시간씩 맡으셔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파트너님이 각 시간 맡아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시는 이재선 파트너님은 정오입니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신나게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25년 이데일리 신년 음악회 티켓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종목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 또 연주회 티켓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성탄절 특집 릴레이 종목 상담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의 매매 기법, 어떻게 하면 10배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비법 들어보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한번 들어가 봅니다. 파트너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도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배워봅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첫 강의시잖아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잡는 거는 뒤늦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오. 저는 트렌드를 선도해야지. 남들보다 먼저 진입을 해야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텐베거 종목, 텐베거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야 여러분들이 10배 수익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10배가 아니더라도 최소 2배,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수익을 얻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도 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얘기가 좀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달리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말이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그 말을 잡아서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위험하겠죠. 잘못하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낙마할 가능성도 높고 운동신경이 좋아도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달리기 전에 미리 올라타서 보통 준비를 하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에 올라타서 말이 달리게끔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달리던 말을 조금 멈추게 해서 속력을 줄여놓고 나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는 여러분들 다 얻으셨겠죠? 자, 말은 이렇게 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 2.0 시대에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계속 흔들리면서 이 단어를 잊으신 분들도 있고 잠깐 넣어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임식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기도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말로 정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여러분들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말이 달리기 전에 안전하게 안장 올려놓고 올라타야 된다. 그냥 달리는 야생마를 안장도 없이 어떻게 중간에 잡아서 타느냐. 네. 이상하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릴 때 이 바닥권이었습니다. 자, 이 바닥권이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느냐.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VR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도 이제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기 기술력 이제 개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비디오 IP를 통해서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메타버스에도 또 진행할 수 있고 이 IP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정도의 공부는 그 당시에 해냈습니다. 네. 2016년부터 관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가 발전하고 하면은 이 기업이 이 IP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받았는데 보세요. 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무언가 정책이 계속 나올 거고 CES가 나올 텐데 CES에서 최근에 매년 화두가 되는 게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규제 철폐를 외치는 게 자율주행이죠. 여러분 미리미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도 마이크론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레거시 쪽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HBM만 좋다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레거시가 안 좋으니까 삼성에서 뭐 캐파가 한 50조 정도 되고 SK하이닉스가 한 20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 홀로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 기업은 어때요?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고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중국하고 연이 돼가지고 드디어 NPU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이 기업엔 수혜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모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00원 아래면 감사한 구간이고 밀릴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면은 좋습니다라고 이 이데일리 팁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뭐 아주 편안하죠. 밀릴 때마다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물론 바닥에서는 50% 넘는 수익이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구간에서부터 해도 27% 정도의 뭐 안정적인 이런 상승이 나왔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월까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편안하게 움직이는 구간. 이제 15,000원 넘어서 급등 한번 나오고 휴식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내가 매매를 안 했다. 그때는 관심을 못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달리는 말이 멈추면 보시라고 했죠. 조정받을 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한 16,000원 전후부터 해서 그 이하 내려가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면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OS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율주행부터 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빨리 규제를 철폐하고 싶은 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OS를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와 라이다 기술을 협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브리핑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 글자가 기니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항상 제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풀리면 두 번째 풀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죠. 지지선, 저항선도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눌림목 만들고 상한가에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기업에. 자, 그래서 저를 믿기보다는 일론 머스크를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휴식이 나오고 상한가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또다시 급등. 자, 10,000원쯤 갔을 때는 여러분들 한 템포 이제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교육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자, 이 구간은 저항을 받고 있고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돌파할 때 거래대금을 팍 실어서 넘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 못 샀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라도 쉬는 구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요 마켓 이너 시간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45%나 올라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은 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바닥권에서 못 샀다라고 하면 이렇게 쉬는 구간, 이번에도 또 쉬는 구간 나오겠죠. 쉬는 구간을 노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뭐 124%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항상 관심 갖고 바닥권에서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교육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육방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트폴리오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이 종목을 고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장중에 이런 SOS랩 같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또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시면 저희가 다 함께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내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번 여기 화면 찍어주시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 앞에 지금 핸드폰 잠깐 대고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몇 초만 기다리시면 링크 나오실 거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몇 분 중에서도 링크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잠깐 대고 기다리시면 나오실 거예요. 최대한 많은 분들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지금 파트너님의 고수익 매매 기법이 담긴 이 강의 자료도 무료로 여기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시고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한번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이재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요.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셔도 파트너님과 장중에 함께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강의 자료도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SOS랩 같은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 배워보고 있는데 또 지금 트렌드는 어떨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1월부터 여러분들이 CES를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계속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이 성과는 있었는데 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사실 하반기에는 한 종목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 루니카 뷰노가 그 후보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3분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높지 않겠느냐. 최근에 연속해서 기업들마다 다 FDA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닉 같은 경우도 11월 4일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4만 원 이탈했다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 보니까 슬슬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이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부터 모아가면은 대선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의료 AI주 출발이라고 교육해드렸고 38,400원 좋은 가격입니다. 다 교육해드렸죠.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그리고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섹터에 대장이 있고 순환매 도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섹터 내 순환매까지 노릴 수 있도록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타이밍 가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만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횡보하고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단 3일 만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70.73%라는 빠른 급등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달리기 전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여러분들 현금이 없었어도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현금화를 해서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이렇게 달리기 전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전에. 달리기 전에 보시고 이미 달렸다라고 하면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추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다리셔야 돼요. 말이 달리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고 멈추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해서 조정받는 걸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공포를 매수하라.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사시면 됩니다. 쉴 때 사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가격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 원하는 가격에 안 주면은 내 종목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안 하면 돼요. 종목은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을 줬을 때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또 40%라는 상승률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만 원 구간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윗꼬리 달고 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정리 한번 해주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더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어디까지? 6만 원까지 내려오라고 계속
교육해 드렸고 6만 원 결국에는 이틀 동안 주었죠. 6만 원 아래를. 그럼 이런 구간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미 상승한 종목은 절대 추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을 줄 때만 체크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가격 다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45%나 또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여러분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하락, 상승, 하락 이 파동을 계속 그려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은 너무나도 쉽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닛이나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부터 여러분 알려드렸죠. 12,500원 구간이면은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고 편안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AI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라고 제가 표현해드렸는데 요즘에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죠. 올해는 하드웨어였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스소프트는 지금 AI 오토 더빙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세계 글로벌 6개국에 진출해서 2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이끌어내고 있고 AI 포털을 진출을 해서 이번에 12월에 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꽤 괜찮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걸러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1분 안에 이 내용을 요약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이스트소프트의 이 포털을 써야 되느냐라고 물음표를 갖는 분들도 계시죠. 누구나 이 포털이 장점이 있다, 가장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 포털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홍보 단계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순식간에 꾸준하게 올라가다 순식간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66%라는 놀라운 상승률 바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지지선 저항선 제가 계속 알려드리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배울 거니까 유심히 봐두세요. 지지선 저항선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한 이후에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들에만 집중하셔도 쉬는 타이밍에 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소프트는 120.63%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1월 되면 CES 되면 또다시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바닥에서 우리가 잡았을 때 나오는 현상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설정하는 법부터 시작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이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다리는 코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공략주들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만 한번 알아보시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통해서 종목 발굴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트너님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강의 자료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에 넣어놨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 클래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공략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자, 여러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까지 로봇주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는데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협동 로봇 시장이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관절 부분을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게 어려웠었죠.
바로 이 종목이 해냈습니다. SPG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도 숫자를 따박따박 찍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 2만 원을 회복하면서 급등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여러분들 보시고요. 올라갈 때마다 뭐 22,500원, 25,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2,500원 단위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간단한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NS텍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하실 거예요. 반도체 기업인데 레거시는 특히나 안 좋다는데 HBM도 아닌데 왜 이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말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칩셋 미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반도체 규제를 했더니 중국에 판매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을 계속 비싸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한 50% 정도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수혜를 입은 기업이다라는 거. 내년에 펠리클 나오는 거는 결과 나온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뭐 6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가격 다 돌려준 상황입니다. 매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중국 덕분에 올해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막 25,000원 회복하고 올라가려다가 눌림목 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고 있는 타이밍, 거래대금은 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이 달리다가 쉬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의 대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고 앞으로 더더욱 성장성만 남아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범양건영은 제가 사실 뭐 이번 주, 뭐 지난주랑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말로 없는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2연상까지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장입니다.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부총리이자 재건 담당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요청을 했을 정도로 벌써 2년 반이나 됐네요. 전쟁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공공임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수혜주도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2연상 만든 다음에 지금 눌림목에 왔어요. 그래서 3,000원 부근이면 좋다, 3,000원 아래면 좋다라고 보는데 3,000원 아래 구간이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JC케미칼. 자, 여러분들 어제 트럼프가 이제 뭐 CCUS 쪽으로 해서 탄소 포집 계속 얘기하죠. 그린케미칼과 유니드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종목이 가장 필수고 바이오디젤 쪽의 대장인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제도화하고 있고 유럽도 63%는 이제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거, 혼합 에너지 쪽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쪽과 뭐 암모니아 쪽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4,000원 구간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급등 전이에요. 이 종목은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돌면서 후발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친환경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종목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제 좀 예쁘게 이제 섹터별로 급등 전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종목들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SPG였었습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볼 거고요. 두 번째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SNS텍은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4,000원. 세 번째 범양건명도 함께 보시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4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보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JC케미칼은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700원 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전략은 장중에 또 파트너님께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QR코드 촬영해 주시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까지 드리고 계시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또 이야기 들어보시고 매수매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실전 매매 공략주까지 전달드렸고요.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저희가 목요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